처음에 그러면 재테크를 네. 주식으로 하신 거죠? 네. 주식을 시작하게 되신 이유가 처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적금도 있고 뭐 충분도 아. 있고 뭐도 있고 막 있는데 주식 공부를 먼저 시작하셨단 말이죠.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주식이 가장 쉬웠고 가장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였고, 제가 그 전에 적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만기에 적금에 내가 들어오는 돈을 보고는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적금이 이렇게 예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넣어놓으면 그게 12개월 동안 계속 1,000만 원 넣어놓고 수익률이 10%면 100만 원 가져가는 게 맞는데, 적금은 내가 매달 10만 원씩 넣으면 처음 넣은 달은 12개월을 가져가고 그 다음은 11개월, 10개월, 9개월, 8개월, 7개월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고 이자가세 15.4%까지 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밖에서 커피 한 잔 안 사 먹고 그냥 엄마 밥 얻어먹는 게 훨씬 낫겠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거는 접근도 못했었고 할 생각도 안 했었고,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들어가려면 워낙 뭐 스펙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것도 힘들었었고, 뭐 증권 애널리스트라는 직업도 제가 고등학교 때 미래 하고 싶은 직업 쓸 때 보면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굉장히 하고 싶었었는데 그것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주니어 애널리스트부터 해서 시니어 애널리스트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아니면 진짜 미국의 좋은 뭐 하버드 대학 이런 데를 나와야 되니까, 그렇다고 미국 유학 가기에는 집안 가정이 너무 부담도 많이 주고,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그 신태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컨셉이에요. 돈 없이. 그래서 가면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투자회사 설립하고,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게 주식이라서 그렇게 했던 거지 막 알고 있고 뭐 하고 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서 나중에 부동산 경매도 제 스승님 이명재 대표님 그 책도 있거든요. 네. 종이책도. 그분한테 이제 또 부동산 경매도 돈 내고 배우고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조금씩 알게 된 거죠. 네.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네. 내용입니다. 주식 투자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거의 파란색이거든요. 네, 빨간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양봉이 좋죠. 근데 저 그런 것도 잘 몰랐고 그냥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차라리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앤서니 로빈스랑 토니 로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앤서니 로빈스라고 이렇게 책으로 나왔는 게 내 안의 거인을 깨워라 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 되게 유명한 자기계발서인데, 그 자기계발서로 이제 성공한 이 앤서니 라빈스라는 분이 세계의 투자가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우리나라의 토니 로빈스의 머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 책을 보고 그냥 금융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또 갔는데 토니 로빈스가 쓴 머니라는 책은 한 800페이지 돼요. 근데 이렇게 좀 짧은 페이지의 책이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인가? 저자 토니 로빈스라고 검색해보면 나오실 거예요. 네. 그 책에서 이제 제가 토니 로빈스의 팬이니까 그 책을 사가지고 봤는데, 머니라는 책을 쓰고 3년 뒤에 쓴 책이 이 책이었고,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야 내가 3년 전에 말한 거 다 똑같지? 너네 이거 기본적인 거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 보다는 일단 그 머니라는 책을 되게 추천하고, 그래서 주식 꼭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주식을 구글 애널리스트에 들어가면 미국 시장이 먼저 나와요. 그럼 딱 장을 새벽에 일어나서 그 장을 보면 이제 어느 분야가 플러스가 되고 어느 분야가 마이너스가 되는지가 나와요. 그 플러스 난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가져와가지고 그 분야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언론 기사도 찾아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하면 어느 정도 추려져요. 거기서 저는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냐면, 개인, 외국인, 기관이 있으면 저는 외국인만 매수를 하고 기관이랑 개인이 매도를 해요. 그럼 저도 매수해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이랑 고객이 매수를 하게 되면 저는 매도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관 같은 경우는 끽해야 막 우정국, 국민연금 여기가 거의 다 좌지우지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개인은 워낙 자본금이 약하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골드만삭스 하나만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나라를 넘는 자본금이라서 외국인 보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시초에 그걸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다 분석을 해놓고 그냥 관심 있는 종목들만 그냥 뽑아놔요. 뭐 휴젤, SPC 삼립. 다 찍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 그냥 제가 관심 있는 이게 실생활에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걸 찍어놨다가 미국 시장 보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미국 시장을 왜 보냐?
뭐냐면 애플의 주가랑 삼성전자의 주가랑 두 개를 딱 놓고 비교를 하면 그냥 애플 주가가 선행하고 그거를 삼성전자가 그대로 따라가는 식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플러스 난 종목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난 부분을 이제 대입시켜 보는 거죠. 근데 심리 싸움이 제일 심해요. 사람들은 그냥 두려우면 무조건 팔아버려요. 또 그냥 무조건 뭐 갑자기 안철수라는 분이 선거에서 막 될 것 같다 이러면 확 올라가요. 그게. 안랩 주가. 네, 알렘 주가가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이번 대선에서. 근데 저는 그 전에부터 알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주가가 확 올라가니까 이게 그래서 주식을 로봇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감정에 흔들려가지고 그거를 맨이 꼭대기 올라갔을 때 팔았어야 됐는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갔다가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한번 또 올라갔을 때 그때 다시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 책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와요. 두려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람한테. 그럼 그 투자 기준은 그 책에서 좀 많이 영향을 받으신 건가요? 네, 보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어떤 식으로 내 자산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에 대해서 뭐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머니라는 책에는 안 나오는데 최근에 낸 그 책에서 나오는 게 불혹 쪽에 보면 변액보험이 안 좋다라고 딱 나와요. 그래서 그 책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투자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 투자 원칙? 그게 어떻게 되시나요? 이거예요. 손실이 5%가 나면 그거를 복구하는데 5%가 이득이 나면 복구를 시킬 수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면 5%에서는 저는 잘라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랑 반대로 가요. 그냥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피리 부는 사나이 아시죠? 네. 그냥 그것처럼 지들처럼 따라가다가 그냥 강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근데 또 사람들이랑 반대로 가다 보면 오히려 이득 볼 때가 되게 많죠. 그래요? 보통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반대로 한다 하면은 남들 다 먹는데 저만 못 먹고 뭐 그런 경우 뭐 제약주라든지 뭐 바이오주라든지 반대로 가면 나만 못 먹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주가가 높을 때 들어가신 거예요. 그냥 사람들 소문에 무성해서 여기가 뜬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그렇게 된 가능성이 높으실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싸게 사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만약에 몽블랑 이거 만년필이에요. 이게 만약에 원가가 50인데 20만 원에 팔 거예요. 이 정품을. 그러면 사실 거죠. 그거랑 똑같이 주식이 만약에 어느 정도의 가격에 있다가 갑자기 악재가 부어가지고 내려간다고 하면 그냥 그거는 주식 세일하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똑같은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파니까 내려간다는 건데 세일할 때 무조건 사놔야죠. 그러면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주식으로 좀 수익을 많이 주식은 네. 예. 그러니까 막 몇 억대 부자 막 이렇게는 안 돼도 그냥 제 나이 때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로소득 가지고 잘 노동해서 돈을 버는데 제가 그냥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것 치고는 꽤 괜찮게 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배우려면 핀코? 핀코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뭐 그 서비스 이런 게 있나요? 저희 회사가 아직 스타트업이고 이제 2년 됐으니까 너무 규모도 작고 해서 지금은 그냥 지인분들 소개해가지고 평생 자산관리 해드리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근데 뭐 10년 20년 가면 그때는 대명리조트 이런 회사들처럼 이제 그렇게 크게 제가 회사 운영한 돈으로 그거를 만들고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그거를 저렴하거나 공짜로 제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면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 이렇게 네, 지금 뭐 부동산 경매도 저희 회원분들은 다 알려드리고 있고 주식도 알려드리고 그냥 금융의 전체적인 그 구조에 대해서 그냥 알려드려요. 이 상품이 좋다, 저 상품이 좋다, 종목이 좋다가 아니라 그거는 진짜 개인의 판단이거든요. 그 개인의 판단을 제가 그게 좀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현혹시키는 것보다 그냥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이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냥 그걸 알게 됨으로써 적어도 자기가 손해는 안 본다는 거죠. 그런 선입견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쟤한테 맡겨도 될까? 상담을 해도 될까?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그런 질문 못 받으셨어요? 보통은 어떤 식이냐면 내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를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분이 일단 오라고 해요. 그럼 이 장소에 제가 오게 되면 지금 상황 급하시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착수 과정에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또 몇백씩 받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케팅의 툴로도 좋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안 받고 그냥 알려주세요 하면 그냥 다 알려드려요. 그냥 다 듣고 가입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또 그분들이 본인은 마음에 안 들지만 주변에 또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회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은 상담비를 안 받아서 그런지 지금은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네. 만약에 상담비를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뭐 돌려달라거나 마음에 안 드셨으면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판단됩니다. 네. 상담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만나러 오시면 지금 어디 계세요? 여의도에 계신가요? 일단 제 번호가 네. 풀어도 되나요? 뭐 댓글이나 이런 걸 남겨주시면 네, 제가 그러면 이메일로 연락해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 영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통 분은 아니시고요.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네.